지금 이 습관 그대로 가면요. 3년 뒤 몸 상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성훈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큰 병도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노화는 그것보다 훨씬 먼저 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요즘 유난히 피곤하다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보다 집중이 안 된다면 이미 몸속 시계는 빨라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속도를 되돌리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노화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80대인데도 60대처럼 활발하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60대인데 몸이 벌써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게 유전이나 운이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거나 낮에 이유 없이 졸리거나 밤에 자주 깨신다면요. 이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신호예요. 그냥 참고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도 요즘 이런 신호 느끼고 계신가요?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형님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예전엔 하루 종일 일해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오전만 지나도 기운이 쭉 빠진다고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검사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잠드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밥도 대충 때우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셨더라고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점심 먹고 10분만 밖에 나가보기, 밤 11시 전에는 불 끄기, 딱 이 세 가지만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2주 지나니까 몸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덜 붓고 낮에 졸림이 줄고 무엇보다 짜증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화 속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노화를 앞당기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이라는 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에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부분을 고치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잠을 정말 대충 주무세요. 밤늦게까지 TV 보시다가 소파에서 그냥 주무시거나 자다 깨다를 반복하시거나요. 국내 수면 연구소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주 깨는 분들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한 번 깊게 자는 게 여러 번 토막 자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영수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밤마다 서너 번씩 깨는 습관이 있었어요. 한 번 깨면 1시간씩 뒤척이시다가 다시 주무시고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늘 피곤하시고 머리도 맑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자기 전에 핸드폰을 멀리 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졌어요. 물론 한 번에 좋아진 건 아니고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리듬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잠을 보충하려고 낮잠을 길게 자면 오히려 밤잠이 더 깨진다는 겁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하세요. 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깨고 계신가요? 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 한두 잔에 식사 때 국물 조금. 그게 전부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몸속 모든 반응은 물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영양소가 세포로 가는 것도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도 전부 물이 필요해요. 해외 노화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수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신체 기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뇌 기능과 관절 건강에서 차이가 컸어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도 끈적해지고 세포도 제대로 일을 못하거든요. 68세 이정희님은 하루에 물 한 컵도 안 마시던 분이었습니다. 늘 입이 마르고 피부도 건조하고 변비도 심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에 물 6잔만 마시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은 자주 가지만 그게 오히려 몸이 제대로 돌아가는 신호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으시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하세요. 식사 30분 전에도 한 잔, 오후에도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몰아서 마시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 자주 마셔야 몸이 흡수해요. 오늘 물 몇 컵 드셨나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이게 노화를 얼마나 빠르게 만드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수록 몸은 빠르게 늙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관절은 굳고 혈액순환도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세요. 서울 소재 연구기관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활동량이 적은 그룹이 근력 저하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문제였어요. 다리 힘이 약해지면 걷기도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지거든요. 70대 이후에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75세 박순자님은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TV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저녁까지 거의 소파에만 계셨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방 안을 한 바퀴만 돌아보라고 했어요. 딱 1분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 달 하시니까 계단도 훨씬 편하게 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에 한 번은 일어나서 다리라도 움직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제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라는 겁니다. 갑자기 많이 움직이면 다치기 쉬워요. 조금씩 자주가 답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사람과의 관계. 이게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아시나요? 혼자만 지내는 습관이 노화를 얼마나 빠르게 만드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몸의 활력을 높여주거든요. 외국 노화 연구 논문을 보면요. 사회적 관계가 적을수록 노화 관련 지표가 나빠진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울감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요. 혼자 있으면 말도 안 하게 되고 생각도 줄어들잖아요. 그게 뇌한테는 정말 안 좋은 환경입니다. 70세 최민호님은 퇴직 후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가족들과도 별로 이야기를 안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표정도 무뚝뚝해지셨어요. 그런데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한 통, 산책 한 번부터 시작하세요. 옛날 친구한테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아는 분 만나면 인사 나누는 것도 좋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억지 모임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편한 사람과 편한 만남이 중요해요. 요즘 누구와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나요? 스트레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습관. 이게 노화를 얼마나 빠르게 만드는지 아세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속에서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몸 전체가 망가지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오르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요. 스트레스가 지속될수록 신체 균형이 무너진다는 보고가 많아요. 특히 수면과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전신 건강이 나빠지죠. 66세 정미경님은 늘 참고만 하시던 분이었어요. 가족들한테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참고 친구들한테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고 그러다 보니 잠을 못 이루게 됐고 소화도 안 되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상담을 시작하면서 마음을 조금씩 풀어내니까 몸도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마음을 풀어내는 시간을 만드세요. 일기를 쓰든 친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든 방법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혼자만 끙끙 앓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반은 줄어듭니다. 요즘 마음이 편안한 날이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이 탓으로 넘기는 생각.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미 늙었는데 뭐 어떡해. 이런 생각이 노화를 정말 빠르게 만들어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몸을 만들거든요. 해외 노화 연구 자료를 보면요.
자기관리 의지가 낮을수록 노화 체감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늙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직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몸도 따라오고요. 73세 오정훈님은 처음엔 모든 걸 나이 탓으로 돌리셨어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다리에 힘이 없는 것도 전부 나이 탓이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바꾼 뒤 행동이 달라지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으니까 운동도 시작하시고 새로운 것도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몸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부터 믿으세요. 70대에도 80대에도 몸은 변할 수 있어요. 물론 20대처럼 돌아갈 순 없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순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여러분은 아직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햇빛 보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의 하루 리듬이 바로 잡힙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조절되면서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자고 싶어지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실내에만 계세요. 특히 아침 햇빛을 전혀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리창 너머로 보는 건 효과가 약하다는 겁니다. 유리가 필요한 파장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열거나 아예 밖에 나가야 해요. 아침에 10분만 밖에 나가보세요. 베란다에서도 좋고 현관 앞에서도 좋아요. 그냥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햇빛 보셨나요? 계단을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다리 근육을 키우는 가장 쉬운 운동이에요. 다리 힘은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다리가 약해지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전신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내려갈 때가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더 가거든요. 올라갈 때만 계단을 쓰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괜찮아요. 처음엔 한 층만 올라가도 좋아요. 익숙해지면 2층, 3층 늘려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선택할 수 있겠나요? 저녁 시간을 줄이는 것도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밤 활동이 많을수록 몸의 회복이 늦어져요. 우리 몸은 어두워지면 쉬려고 준비하는데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면 몸이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면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요. 갑자기 너무 일찍 자려고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30분씩만 앞당기세요. 평소 12시에 주무셨다면 이번 주는 11시 30분에 불을 끄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 또 30분 앞당기고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 몸이 적응하기 쉬워요. 평소 몇 시에 잠자리에 드시나요? 하루 한 번 웃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웃음이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 반응을 바꿔요.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을 높이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육도 이완되고요. 그런데 요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으시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자연스럽게 웃어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영상 하나만 찾아보세요. 요즘은 유튜브에 재미있는 영상이 정말 많잖아요. 개그 프로그램이나 동물 영상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분만 웃어도 몸이 달라져요. 오늘 웃은 기억 있으신가요?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습관은 시간과 연결해야 유지되거든요. 그냥 물 많이 마셔야지 하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아침 8시에 한 잔, 점심 먹기 전 12시에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밤에 몰아서 마시지는 마세요.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대신 낮 시간에 충분히 마시세요. 식사 전후로 정해두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시간을 정해본 적 있으신가요? 가벼운 스트레칭도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요. 관절도 뻣뻣해지고 근육도 짧아지고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팔 돌리기, 허리 돌리기, 다리 펴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서 5분만 하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팔을 쭉 펴고 이렇게만 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다치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요. 산책하는 습관도 정말 좋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심장도 튼튼하게 만들고 다리 근육도 키우고 뇌에도 자극을 주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기 귀찮아하세요. 날씨가 안 좋다거나 무릎이 아프다거나 이유가 많아요. 처음부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익숙해지면 15분, 20분 늘려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매일 나가는 거예요. 하루 걸러 30분보다 매일 10분이 더 좋습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으면 소화기관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대충 먹고 저녁만 많이 먹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편해집니다. 특히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드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게 좋아요. 책 읽기나 퍼즐 같은 두뇌 활동도 노화를 늦춥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져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자극을 줘야 합니다. 어려운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문 읽기, 십자말풀이, 간단한 계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루에 30분만 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TV는 수동적이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직접 읽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손으로 뭔가 쓰는 것도 좋고요.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메모를 하는 것도 뇌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버티고 넘깁니다. 피곤해도 나이 탓, 아파도 나이 탓, 잊어버려도 나이 탓. 이렇게 모든 걸 나이 탓으로 돌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잘못된 습관이 노화를 앞당기는 겁니다. 잠을 대충 자고 물을 안 마시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사람을 안 만나고 스트레스를 쌓아두고 모든 걸 나이 탓으로 넘기는 습관들이요.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어요. 반대로 작은 실천이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하루에 물 6잔 마시기,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기, 마음 풀어낼 곳 만들기, 아직 할 수 있다고 믿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줍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는 일상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오전 내내 졸리고 오후엔 쓰러질 것 같고 이게 매일 반복되면 나중엔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져요. 피곤한 게 정상인 것처럼 살게 되는 거죠. 기억력도 더 흐려집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리고 손자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고 처음엔 웃고 넘기지만 점점 불안해집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몸도 점점 말을 안 듣게 됩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걷다가 자꾸 쉬고 싶어지고 무거운 거 들기가 버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활동량이 더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면 몸은 더 약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밖에 나가기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기 부담스러워지고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져요. 그러면 말수가 줄고 생각도 줄고 표정도 무뚝뚝해지죠.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부터 하나만 바꿔도 몸 반응은 분명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증명했어요. 70대에도 80대에도 습관을 바꾸니까 몸이 변하더라고요. 기운이 나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물론 한 번에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2주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세요. 3개월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표정이 달라졌다고 밝아졌다고 젊어 보인다고 말해줘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 한 컵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영상 끝나고 부엌으로 가셔서 물 한 컵 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한 컵 드시고요. 이렇게 하루 6잔만 마셔보세요. 딱 일주일만요. 일주일 후면 몸이 달라진 걸 느낄 겁니다. 아침에 입이 덜 마르고 화장실이 시원하고 피부도 좀 나아지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그 자신감으로 다음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드는 의외의 음식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 중에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물 마시기인가요? 햇빛 보기인가요? 계단 오르기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